유재복 칼럼 역사적 조기 대통령 선거, 내란 잔당은 반드시 소멸돼야 한다. 유재복 본지 발행인. 푸르름이 시작된 2025년 5월이 오늘로써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월 3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날이다. 바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날이다. 원래의 대통령 선거라면 2027년 5월이다. 그런데 원래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괴물 윤석열이 우상을 숭배한 덕에 뜬금없이 대통령이 되더니 그 우상 숭배로 헌법이 정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을 당해 물러나는 바람에 2년을 앞당긴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파면을 당한 이유는 군사독재를 꿈꾸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들려다가 위대한 국민과 민주주의로 3일 천하도 아닌 3시간 천하로 끝나면서 실패를 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지금 내란 수괴로서 수의를 입고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버젓이 자유롭게 활보를 하고 있다. 그것은 그를 추종하는 잔당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오늘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대독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가 왜 무엇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하는가? 결국은 김문수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윤석열, 그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려는 꼼수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오늘 윤석열은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상금 부원장이 대독한 호소문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를 호소드린다라고 씨부렁거렸다.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주제에 무슨 자유, 민주주의, 나라의 정상화를 말하는가? 정녕 그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말이다. 괴물 윤석열은 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정상 국가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 그는 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합치면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횡설수설했다.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궤변이다. 이로써 김문수는 윤석열의 아바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래서 김문수는 계속 계엄에 대한 찬반 의사를 확실히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제 필자는 40년차 기자로서 우리 위대한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드리고 싶다. 우리는 반드시, 아니, 확실하게 6.3 대선에서 내란 세력을 투표로서 응징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을 곧바로 해제했듯이 그런 각오와 신념, 다짐으로 굳게 뭉쳐 투표를 통한 항쟁으로 임한다면 저들 내란 세력의 잔당인 김문수는 패배가 확실할 것으로 본다.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 통합을 깨버린 윤석열의 잔인무도한 행태에 비해 삼수의 대통령 도전에 온 힘을 쏟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현재는 제1당의 당수로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희망의 정치적 상징인 통합과 경제회복 그리고 국가 성장을 이뤄낼 지도자로서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왜? 무엇 때문에? 이재명 그의 눈매를 보라. 그리고 그는 용띠다. 필자도 용띠로 그와는 띠동갑이다. 용은 오직 승천을 할 뿐이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평택 유세 무대에서 조타기를 건네받고 선장이 유능한 항해사를 고용해서 쓰듯이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으로 국민을 대신하는 임무가 있기에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기회를 많이 만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는 나라를 꼭 만들어 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저 이재명은 편 가르기를 안 좋아한다. 지금까지 많이 맞고 살았지만 맞은 만큼 때려주겠다는 유치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행복을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멋진 힘이 있는 역설이다. 이 말은 반이재명 유권자들 즉 중도보수 및 아직까지도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믿는다.
이재명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자기 식구만 챙기고 다른 식구는 학대하고 아예 싹을 제거하려는 분열의 정치, 반통령을 그만하겠다. 진정한 통합과 국민 행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권력과 예산,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90세 어르신이 자신에게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성장은 수많은 어르신의 희생 덕이고 역사의 큰 고비마다 어르신들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셨다. 당부를 잊지 않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모두가 존중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맞다. 이재명은 확실히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본다. 왜? 그는 소년공으로 인생에서의 삶을 일찍 터득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아니 내란의힘당은 곧바로 해체가 되면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너무도 강하게 박혀있는 그들의 기득권으로 그들은 지금도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비정상적 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와 잘못을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무너진 민주주의의 둑을 쌓아 올리고 멈춰 선 민생과 성장, 동력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하는 선거로서 우리 5천만 국민은 이재명 후보가 꼭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도록 내란잔 당과의 전투에서 계속 돌격을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민에게 향한 중대범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윤석열 같은 괴물은 다시는 이 땅에 등장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국회를 해산시키려 한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역사적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과 그 잔당 세력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대로 마냥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빠른 수사와 재판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하고 현재 출국 금지를 당한 한덕수와 최상목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상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일선 지휘관, 하급 실무자는 가담했더라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구제를 해서 통합의 시대를 구현해야 한다. 괴물 윤석열처럼 무조건 상대를 부정하고 야당을 없애버리겠다는 증오염오의 실상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싶다. 이재명 후보님,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임기 첫날 야당 당사를 찾아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할 의지를 보여주겠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괴물 윤석열처럼 야당이 싫다고 해서 멀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대를 해주면서 현재의 이 후보님 강성 이미지를 벗어버리게 하는 그런 화합과 온유의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류재복 대기자 필자 양력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장 중국 길림신문 서울지국장 외신기자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출입기자 중국인민일보의 외판 한국판 편집인특 별취재국장 종합일간지 일간투데이 중국 전문 대기자 서울뉴스통신 중국 전문 대기자 아시아타임즈 대기자 코리아데일리 대기자 국회 출입기자 등 역임 특수임무 국가유공자 첩보부대 HID 한국작가회의 회원현 중국 칭다오비나이 대학 명예학장현 한반도평화통일준비위원회 고문현 사남북 이산가족협회 회장현 저서 427과 김대중 국민을 살리는 마지막 선택 2019 특명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2024 정명석 그는 무죄다. 왜? 2024 사사에 패사한 윤석열 그가 갈 곳은? 2025 현재 정경시사포커스 발행인 유튜브 정경시사포커스 TV 대표